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10월 22일 매매 전략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시황은 정말로 힘든 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완전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었고요. 사실 어제자 방송에서 지수가 보여주는 모든 지표는 정말로 나쁘지만, 그리고 시장에서 보이는 수급도 엉망이지만, 단순히 차트만 놓고 봤을 때 금일은 반등이 맞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이 어제까지 너무나 많은 그런 악재성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기사가 있는데, 어젯밤에 나온 기사입니다. 어제 미국이 마이너스 2% 나스닥이 폭락을 했는데요. 너무나 자극적이었어요. 미국 뉴욕 증시 대폭락, 중국 붕괴론, 다우지수 강타, 환율 조작국 이탄, 국채금리, 숨겨진 부채, 코스피 코스닥 비상. 사실 이런 악재성 기사는 여러분 거의 바닥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이미 방송에서 모든 수급이라든지 등등이 보이는 건 하락이지만 지금부터는 차트를 믿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제부터는 왜곡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해주면 여러분이 흔히 아시던 쌍바닥 구간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W자인데 짝꿍댕이 W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특히 금일자 수급을 확인하고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가는 날이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런 폭락장이 왔을 때 떻게 대처하시는지 한번 리바이벌 해볼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장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금일 시황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스닥은 전일자 719포인트까지 하락 가능하다는 말에 거의 그 선까지 와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719포인트를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부터 전일자 종가 베팅을 했던 HLB에 관해서 지속적인 추가 매수만 계속 진행을 했고요. 금일장의 특이점은 딱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 증시인데요. 일단 중국 증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investing.com이라고. 국내 HTS 같은 경우는 다소 버퍼링이 있어서 제때제때 확인이 좀 불가능한데요. 중국 증시가 금일 굉장히 크게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 15분 봉이거든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거를 거의 1시간 이후에 이걸 아래에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중국 정부가 중국 증시를 이렇게 부양하겠다,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부양 정책을 쓸 거다라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고요. 저희 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11시, 12시 사이 이 기점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10시까지 모든 수급이 정체 상황을 보이다가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쪽. 지난번 저희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이 지점에서부터 공격적으로 들어온 투자처는 금융투자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 이틀 전 어제 매도를 강력하게 했던 것도 금융투자입니다. 그 당시 금융투자가 대략 3천억 정도의 매수를 집행을 했고요. 오늘부터 아마 매수가 다시 집행이 된다면 그들의 평단도 있고 해서 충분히 좀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코스닥 반등 포인트가 743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 선을 돌파 안착만 한다면 충분히 770포인트 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히 지수 추종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비록 시장에서 많은 급등주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텔콘, 알리코제약 등등 피보전 발로 인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저 또한 급등주를 많이 매매해 봤고 많은 분들이 급등주를 좋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매매를 함에 있어서 비중을 실을 수가 없어요. 급등주는. 그리고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숙련되지 않은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손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하락을 했을 경우 대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금일장 특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매매 동향은 기관이 전부 다 캐리를 해줬고 너무나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선물인데 사실 금일 시장을 현물에서는 기관이 이끌었고요. 선물에서는 이런 외인들이 매수를 꾸준히 해줬기 때문에 코스피가 하방 경직성을 뛸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누르면서 나머지 종목을 상승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매수를 했던 이 매수세가 지금 장 막판에 마이너스까지 빠졌어요. 약 3천억 정도 될 건데 이게 약간의 불안함이 있어요. 시장에서 약간의 불안함이 있어서 다음 주도 비록 다음 주는 시가가 어느 정도 떠서 출발을 하겠지만 항상 현금 확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 시가가 떠서 출발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은 현금 확보를 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가는 전략을 취할 생각이고요. 다행히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이 상승 중에 있는데 상승폭을 약간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조금 불안한 점이 있는데요. 보통 종가 매매 할 때는 미국 나스닥 선물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금이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일단 올라와서 상승으로 마감을 할 것 같지만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약간의 보수적인 그런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관련해서 종목 보고 금일장 마감할게요. 일단 금일 제가 종가 베팅을 한 종목이고요. 에스퓨얼셀이라고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보통 신규 종목 패턴인데 금일은 신규 종목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장 초에 강력한 시세를 주지 않으면 거의 3연속 하락을 보이는 게 보통인데요. 최근 상장한 하나제약 이런 패턴이 나올 확률이에요. 하나제약 패턴이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서 시가를 띄워주는 케이스가 많고요. 저는 종가 베팅 개념에서 금일 S 퓨얼셀을 들어왔는데 금일 매매 동향이 괜찮습니다. 이 종목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종목에서 매매 동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기관 쪽에서 원래 신규 상장주 같으면은 대량의 매도로 진행을 하는데 수급적인 부분이 이미 굉장히 나쁘지 않게 캐리를 해주고 있어서 금일 종가 베팅을 들어갔고요. 이런 종목은 이 지점을 돌파를 하고 캔들이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 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자리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일 상승을 한 후에 6% 이상 하락 조정을 주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조정을 줬다 생각을 해서 3시 이후 저점 구간 종가 베팅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HLB 이거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날 종가 베팅 들어갔고 어제도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지금 캔들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 이 전에 이 음봉의 중심값을 돌파를 한 상태예요.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이 상승의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금일 이제껏 이틀간 매수한 거에 60%는 정리를 했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최대한 목표가는 17,000원 구간까지 보고
만약에 힘이 약하다 싶으면 재매수할 생각입니다. 서울 반도체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제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어요. 21,600원. 근데 금일은 시가가 하락할 수 있어서 좀 더 낮게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 금액이 안 와서 매수를 못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정말로 이거는 그 연기금 수급에 의한 종목이기 때문에 차후에 서울 반도체의 경우는 반도체는 주말에 연기금 기타 기관의 매매 패턴이라는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나쁘지가 않고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지점에서 일단은 뭐든 그래요. 이렇게 기간에 지그재그로 추세를 타고 간다면은 무조건 첫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되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패턴이 나온다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항상 21선 추세선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비교적 안전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일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다행히 매매를 했고요. 이 물량은 그대로 보유해서 하루 더 넘기는 전략 취하겠습니다. 왜냐? 코스피가 아직 반등을 많이 못했고요. 코스피가 좀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파미셀 저가에 추가 매수를 해서 두 개 종가로 들고 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차트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악재가 절호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런 대형주를 매매하는 이유는 첫 번째 비중 베팅을 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손실이 나도 적은 손실에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갔고 전일자 말씀드렸던 444 지점부터 4330 이 지점 안에 들어오면 매수 맥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들어와서 아래에서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뭐 대형주에서도 뭐 2% 이상, 2, 3% 이상 수익을 보전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큰 폭의 낙폭이잖아요. 지금 중심값이거든요. 이게 캔들의 중심값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 같고 대형주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면 저는 바로 매도하고 재접근 생각해 볼 거고요. 금일 추가적인 종목으로는 현대사료 말씀드릴게요. 이틀 전 대북주 관련해서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고요. 이 지점까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일 저는 단기로 접근했다가 일단 손절 처리를 했고요. 여기서 들어갔다가 이게 강하게 이렇게 치고 갈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바로 이 지점에 손절을 하고 일단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렇게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에 여기서 물량을 지금 소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는 28,000원 이상을 생각하면서 한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볼 거고요. 지금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라는 말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인 지원 쪽으로 좀 더 이슈가 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은 의료, 그 다음에 사료가 될 테니까 사료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요. 마이너스권에 나오면 항상 손절은 이 지점에 놓고 여기에 뭐 중시가 정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일 저가 부분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한번 진행을 할 건데요. 힘이 들어왔던 이런 자리에서 한번 봐볼 생각이니까 공부 삼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장 공부 삼아 해볼 만한 종목
말씀드렸던 게 미래 생명 자원이거든요.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급등주 패턴에 21선이 닿는 부분에 거래량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연봉, 낙폭, 네, 단기 반등. 패턴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봐줘야 돼요.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온 후 이연봉의 상승, 이런 종목들에 대한 공부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네, 금일 신라젠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신라젠의 같은 경우는 막판에 이런 매매 동향이 바뀌었어요. 특히 금투가 지금 일단은 이런 그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잠정 추정치를 잘 파악하기 어려운데 장중에 이런 호가창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인이 어느 정도를 매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금투가 이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종가가 지금 종가에서 대략 6만 주 정도가 체결이 됐던 6만 주 정도가 체결이 됐는데 이게 개인 물량이 아니라 전부 다 기관 금투가 잡아간 물량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라젠을 HLB를 팔고 신라젠을 샀는데요. HLB가 이렇게 고가로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지점, 즉 2시 반 이후에 이 지점에 저는 HLB를 전량 정리를 했고요. 12시 30분부터 이 지점에 나눠서 신라젠을 두 번 매수를 했는데요. HLB는 많이 올랐죠. 신라젠은 못 올랐고요. 금일에 이런 그 매매 동향이 중요했는데 외인이 엄청 팔긴 하는데 기관에서 이걸 다 받아줬다. 그리고 연기금에서 지금 하락대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지수는 상승을 할 건데 기존의 대장주였던 신라젠이 안 갈 수 없다. 라는 판단으로 일단 매매를 했고요.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뭐 많이는 안 봐요. 9만원 밑에서 매도를 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금일장 정리 마쳤고요. 이제 주말은 더 이상 주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시지 마시고 월요일장은 충분히 좋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은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